자, 이번에는 요양보호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일단 우선 신체활동 지원 부분 들어갈 겁니다. 자, 페이지 21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빠르게 책을 통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일단 실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방법을 설명하고 신체활동 지원의 원칙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신체활동 지원, 요양보호 제공을 한다. 자, 일단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를 봐야 되겠죠.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인간 중심 돌봄이란 질병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돌봐야 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대상자의 선호도, 가치관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시각을 존중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다. 요양보호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인 사람이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인연을 맺고 이 인연을 긍정적인 감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떤 대상자는 까탈스러운 노인, 손이 많이 가는 노인이라고 불리며 다들 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상자라도 조용히 잘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이 요양보호사에게는 대상자를 편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바빠서 그렇게 하면 맡은 일을 다 못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하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에게 달려있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만 원활히 잘 이루어집니다. 어떤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다음 1.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는 8시예요. 일어나서 식사를 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식사 준비하지요. 어서 일어나세요.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 8시 이 말 자체가 강제죠. 페이지 219 예. 화장실 가려면 어르신도 요양보호사인 저도 고생하니까 그냥 간이변기 하세요. 다들 여기다 해요. 이제 습관을 들여야죠. 간이변기에 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예, 세 번째. 어르신, 걸으려면 힘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 타세요. 내가 밀어 드릴게요. 편하게 다녀오면 좋죠. 이렇게 휠체어만 태우고 걷지 못하게 하면 수주일 내에 한 발자국도 못 걷게 될 것이다. 그죠? 무엇이든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지금 목욕 안 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냄새 나니까 얼른 지금 하세요. 하면서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우와, 아주 강제로 하고 있군요. 자,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는 첫 번째,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수면은 잠은 기억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치매 대상자가 수면을 하는 동안 방해하면 안 된다. 설령 요양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더라도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불을 들주지 않는다. 대상자가 주무실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다. 자, 3번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묶어두는 거 안 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대상자가 돌보기 가장 편할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아직 살아 생명이 있고 움직일 기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억제돼 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난리를 치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이 어르신 보호자 엄청 까칠하거든요. 이러면서 억제돼 하면 안 된다.
묶어두면 안 된다. 자, 예시 두 번째. 안 묶어 놓으면 소변줄, 콧줄을 잡아 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참 그 요양보호사도 힘들긴 힘들겠어요. 그죠? 소변줄, 콧줄을 잡아 뽑으면. 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묶어두고 억제대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원칙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겨드랑이를 잡아서 올리고 있죠?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이 탈구될 위험이 있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잡아 올리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깨 양쪽에 그 구슬을 박았거든요. 인공관절. 어쨌든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안 됩니다.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억지에 대해 하지 않는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자, 이 중에서도 억제대에 대해 피해, 억제대에 대한 피해, 시험에 나왔었다고 하네요. 자세 변환이 힘들어 욕창이 잘 생긴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근력이 떨어진다. 심장 기능이 저하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관절이 굳는다.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악화된다. 자,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순환, 움직임도 불편해진다. 꼭 알아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대상자 대면하기. 대면하기. 마주대하는 거죠. 1. 옳은 방법. 1.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한참 동안 바라보고 힐끗 보지 않는다.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 한참 동안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죠. 2.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의향을 물을 때 옳은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자, 옳은 방법이라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같은 눈높이 정면에서 보는 거죠. 쳐다보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넨다. 빨리 반응하라는 거죠.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넨다. 그래서 저 요양보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 그 다음에 4.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5. 대상자에게 가까이 갈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옳은 방법으로 눈을 맞춰 보아야 한다. 아까 옳은 방법은 같은 눈높이 정면에서 보라고 되어 있죠. 자, 꼭 알아두기 한번 가볼까요?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높이죠, 눈높이. 이번에는 대상자에게 말하기. 대상자에게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상자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1. 대상자가 졸고 있거나 아직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약 3초 동안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자, 이렇게 졸고 있으면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약 3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두드려서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자는 각성 수준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에서 말을 듣게 된다. 혼자 지내는 대상자의 방 안으로 들어갈 때도 똑같다.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 메모를 잠깐 볼까요? 자, 대상자가 졸거나 잘 때 침대판 두드리기, 3초 기다리기, 다시 두드리기, 그리고 말을 건다, 긍정형 문장을 쓴다, 3초 이상 기다린다, 최소, 눈높이 보여주기. 자, 그분들은 대부분 누워서 생활을 하므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합니다. 자, 이번에 2번 221페이지.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치매이거나 의식이 온전치 않은 대상자에게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필요한 요양보호 행위만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혼자서라도 제가 왔어요. 기분 좀 어떠세요?
이제부터 세수를 하려고 해요. 세수를 다 하고 나서 얼굴이 깨끗해졌네요. 쌀쌀하니까 이불 덮어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답은 하지 못해도 어쩌면 알아듣고 있을 수 있다. 3번.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을 때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라는 부정형 명령투보다는 손에 다른 들 것을 쥐어주며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라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기저귀, 발진 등의 문제가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4.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한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현을 바꿔 다시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야 한다. 5번.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한다. 밥을 먹일 때 입을 벌리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싱싱한 나물이 아삭하게 보여요 라고 말하면 대상자가 훨씬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대상자 만지기 있습니다. 대상자를 만질 때는 상냥하게 웃으며 천천히 쓰다듬듯이 감싸듯 하여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자, 핑크색 떴죠?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붙잡지 않고 살짝 밑에서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접촉한다. 절대 급격한 행동으로 붙잡거나 핥히거나 꼬집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 된다. 갑자기 휙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옳지 않는 방법.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잡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 억압하는 느낌을 준다. 자, 오른쪽 그림은 손바닥으로 받쳤죠.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좋다.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준다. 자, 옳은 방법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222페이지 대상자 만지기에서 신체 부위 중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 뇌에 자극을 한답니다.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즉, 인지 자극을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더라고요. 문제지에도. 인지 자극을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라, 대상자를 일어서게 하기. 자, 신경 써서 도와줘야 되겠죠? 노인은 침상에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부러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야 하며 2, 3분이라도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세수하는 동안이라도 서 있게 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대상자를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태워서는 안 되며 잠깐이라도 서 있는 시간이 대상자에게 중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야 한다. 부축하거나 도움을 줄수록 대상자의 몸은 그만큼 근력과 신체 능력만 남기 때문이다.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져서 대상자가 혼자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요양보호이다. 네, 오늘 제가 점심때 날씨가 좋아서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외출을 했습니다. 햇볕도 좋고 해서 보통은 엄마도 포기하고 차를 이용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간곡히 걷자고 천천히 걷자고 제가 기다려주겠다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는 동안 오는 동안 걸었습니다. 좀 다른 때보다 많이 걸었는데 쉬엄쉬엄 걸으니까 무릎 관절에 덜 무리가 오고 그래도 무릎이 아프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긴 했는데요.
잔존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옆에서 같이 친구가 되어 드렸습니다. 자, 서서히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며 격려해야 한다.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일어서니까 먼 산까지 보이시죠? 진달래가 피었네요. 오늘은 좀 더 안정적으로 서 계시네요. 등으로 일어서는 것을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 상태는 영양 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영양을 적절히 잘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하며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그래도 영양 상태 때문에 제가 모시고 초밥집으로 갔습니다. 잘했죠? 자, 일어서기의 장점. 골격근의 근력 유지에 좋다. 뼈와 관절에 힘을 가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순환기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호흡기를 자극하여 폐활량에 도움이 된다. 일어서기, 걷기 다 그렇겠죠? 자, 밑에 사람다운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히거나 눈을 뜨지도 말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고령자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되는 원인은 요양보호를 하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휴메니튜드 입문 중. 자,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공부를 더 진심 어리게 해봅시다. 자, 신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식사 및 영양 관리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1. 섭취 요양 보호의 일반적 원칙. 1.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그죠?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이면 안 됩니다.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질병 등을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한다. 2.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하여 즐겁고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한다. 3.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비누로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4.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한다. 그죠? 미리 잘 살펴야 되죠. 5.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6.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맞습니다. 자, 꼭 알아두기. 섭취 요양 보호 주의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2번 노인 영양 상태 관찰.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관찰하여 대상자의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도울 수 있다. 자, 영양 상태를 관찰해야 건강 위험 요인도 파악이 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도울 수 있겠죠. 가, 영양 부족. 1.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 너무 적은 식사량,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 사용, 고령, 급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식욕 부진, 오심, 연하곤란, 삼키기 어려운 거. 자, 이런 게 많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죠. 자, 그럼 이런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기준은 무엇인가? 체중이 감소됐다. 그럼 이 영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신체 기능이 저하됐다. 소화 능력도 안 되고, 뭐 땀이 잘 분비가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마르고 약해 보인다. 살이 빠졌죠. 영양이 부족해서 나오는 증상이죠. 배변 양상 변화. 뭘 잘못 먹었으면 설사나 게 있겠죠. 변비도.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의 변화, 상처 회복 지연. 이제 영양이 부족하면 상처가 났을 때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탈수, 뭐
잘못 먹으면 탈수하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심, 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연하곤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듦, 많이 못 드시니 위험하겠죠? 자, 그럼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224, 식사나 영양 관리에서 식사 자세 전까지 225페이지까지 일단 이 동상은 마칠 겁니다. 식사 관찰에는 음식 섭취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 상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을 관찰해야 한다. 1.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식사 시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하게 한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식사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하루 3끼를 기록하게 하라는 거죠. 3. 식사 시간에는 대상자가 잘 삼키는지, 식사 중 음식물이 호흡기로 넘어가는지, 기침을 하는지 등을 관찰한다. 그죠? 음식물이 호흡기로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죠. 바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자, 옆에 참고. 24시간 식사 일지를 적는 것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노인만 할 수 있다.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은 돌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자, 식이의 종류.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일반식은 사진에서 보듯이 밥, 국, 반찬들 있죠.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치아에 이빨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렇죠? 나물 위주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식 다음으로 잘게 썬 음식이 있습니다.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치아 상태에 따라 잘게 썰어 제공합니다. 삼키는 데 문제 없는 거죠. 일반식도 삼키는 데 문제 없고 잘게 썬 음식도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치아가 적어서 씹기 어려워서 잘게 썰어줍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그 사진을 보면, 그죠? 근데 더 찰죠. 국물을 한번 보세요. 국물이 덩어리가 보이는데 여기는 우와 완전 아작을 내놨네요. 자, 여기 밥 있죠. 왼쪽에 하얀 밥이 죽처럼 되어 있나? 뭐지? 그죠? 옆에 보겠습니다.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치아 및 연하 능력, 삼키기 능력에 따라 식재료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자, 일반식과 잘게 쓴 음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갈아서 만든 음식.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자, 갈아서 이렇게 됩니다. 나물도 길쭉길쭉한 게 안 보이죠? 자, 삼키기 힘든 상태 사람에겐 갈아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유동식.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죽 같은 거 그죠? 경구, 유동식과 입을 통해서 마시게 하는 부드러운 음식과 경관 유동식이 있다. 어떤 관을 통해서 만든 거. 그죠? 경구는 입 구자를 써서 입으로 들어가는 유동식, 경관 유동식은 관으로 들어가는 유동식이다. 자, 첫 번째 경구 유동식, 입으로 먹는 것은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는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도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죠? 영양죽, 물, 경구 유동식은 이렇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선식, 가루와 물이 있다. 이런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나가겠죠. 씹을 수가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해야 되니까 경관 유동식, 긴 관으로 보냅니다. 긴 관을 코에 연결하기도 하죠. 자, 대상자가 연하 능력이 없고 삼키는 능력까지도 없습니다. 의식장애가 있을 시 비위관을 통하여 경관 유동식을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맞게 상품화되어 있는 경관 유동식도 있다. 경관 유동식 거의 캔 음료 같이 되어 있네요. 시판되는 영양액이라고 합니다. 자, 콧줄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때 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림을 그때 그려봤거든요. 들어가는 호수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구멍으로 이렇게 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주머니에 이렇게 주사를 이용해서 넣나 봅니다. 자, 경구 유동식,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 경관 유동식,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 코에서 그 내장기관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 자, 그 밑에 비위관, 위에 음식물을 넣기 위해 삽입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인공관이다. 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코로 연결했죠. 자, 226쪽 상부에 보면은 경관 영양 도구가 있습니다. 영양 주머니, 그 다음에 비위관, 아까 코로 넣고 위에 연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사기. 자, 여기 뭐 그 적절한 양을 주사기로 넣고 비관을 통해서 영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경관 영양 도구가 되겠습니다. 영양 주머니, 비위관, 주사기.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식사 자세, 또 식사 돕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